오늘은 옥순 파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최종 선택까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최종 선택에서 나의 생각을 들려주는 거, 상대와 똑같다면 그 후로 썸을 타는 것, 뭔가 이런 루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통한다면 여기서 서로 데이트를 해보고 나가면서 바로 사귀는 거.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최종 선택까지는 충분히 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옥수님도 그렇고. 근데 옥수님은 지금 누가 상대가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랑 태도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죠. 옥순 방송 나가면 이렇게 욕먹고 예상도 못했을까요? 예상 못했죠. 옥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멋진 여자, 아니면 착한 여자, 아니면 매력적인 여자,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절대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한 타격도 클 거야. 항상 멋진 사람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독 더 고통스럽겠지. 원래 마이웨이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욕을 해주면 타격이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옥순에게는 그게 크죠. 아마 이번에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시청자 비판의 심리적 타격이 클 수 있는 게 옥순님일 거예요. 아무튼 옥순과 영수 이분들이 또 형커라고 하면 응원해야지. 형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둘이 너무 좋아해 실은. 영수에게 옥순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옥순씨가 나는 나쁜 여자라 생각하지 않아. 물론 당연히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착한 아이다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옥수님은 그 부분에서 수많은 댓글들이 벌써부터 예상되니까 주저하게 되는군요. 이번에 보면 지금 옥수님이 뭔가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영숙 선택지가 있었지. 정숙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처음엔 영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이 됐으니까 순자 선택지 없었고, 영자에게도 선택지 없었고, 옥순은 선택지 있고, 현숙 선택지가 영식이었으니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여자 중에서는 2명밖에 없어요. 남자 중에서는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이 영수, 영호기는 한데 영호는 뭐 처음부터 결정을 해버렸었고, 영수, 영호, 영철까지죠. 여자는 영숙, 옥순. 그러면 영수는 순자님에게 본인이 어떻게 하면 뭐 거절당했지. 영수도 제대로 거절한 적은 없어. 알아서 상대들이 떠나갔지. 영호는 제대로 정리했어요. 영철, 그래 후반부니까 그렇다고 쳐. 영숙, 영호한테 제대로 정리 안 해줬어. 영철한테도 제대로 정리 안 해줬어. 심지어 두 사람 중에 누구일지 우리도 모르겠어. 마음은 영철인 걸 알겠는데 본인은 결정 안 했어. 최종 선택 거의 전날까지. 지금 옥순, 영수라고 정리했어. 물론 그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제작진의 타겟팅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옥순 씨가 태도가 변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 옥순 씨가 내 앞에서 굉장히 밝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마지막까지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회차, 전전회차를 보면 옥순 씨가 앞뒤가 다르게 얘기한 것들을 꼭 자료 화면으로 넣어서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옥순 씨의 또 이렇게 하면 또 술도 치네 그러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과하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운 거지. 영식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나는 솔로 나올 때 실은 이제 제일 빌런 되기 쉬운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들, 거절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빌런 되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은 이제 남 이야기 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빌런 되지. 근데 이제 옥수님은 다만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관점도 확 바뀌고, 그래서 더 보기 불편하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관점이냐 따라서 어떤 인식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 있고. 옥수님은 영수와 데이트를 나가고요. 영수가 어제 어머니랑 통화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엄마라고 하는군요. 영수가 어제 제가 엄마랑 통화했잖아요. 그때 어머니한테 출연 사실을 알렸고. 그러니까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숙맞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지. 영수가 나올 수 있는 프로는 나솔밖에 없죠. 돌싱글스 나오면 안 되잖아. 이수캠도 나오면 안 되고. 아니야, 여우짓을 모르고 알고가 아니라니까. 남자의 여우짓도 알고. 근데 남자들이 뭐 모르는 척 순진한 척 가지고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빌런이라고 한 적 있어? 모르는 척 한다고 그랬지? 그거 가지고 내가 욕하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랑 그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랑은 다르지. 남자들 여우짓 다 알아.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옥순의 어떤 저런 사람마다 달라지는 행동들을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용도지, 뭐 내가 그걸 뭐 모르겠어? 남자의 여우짓, 여자의 여우짓, 뭐 그걸 뭐 여우짓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아닌 척, 착한 척. 그래서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마다 다른 행동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게 남자의 여우짓이자 여자의 여우짓이잖아요. 여우짓이 뭐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척 하는 거. 그게 뭐야? 내가 계속 정의하고 있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잖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냥 무조건 낱말 듣고 착한 아이처럼 구는 것만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본질이 뭐야?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은 게 본질이에요. 어렸을 때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는 그러면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을까? 아니지. 눈앞에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잘난 인간 컴플렉스로 진화해요. 어릴 때는 착한 아이가 잘난 아이야.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그 위치에 서려면 인기녀, 인기남,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상대가 가장 원하는 포지셔닝을 한다고. 그게 남자의 여우짓, 여자의 여우짓 말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의 여우짓이 뭐라고 그랬어? 모르는 척, 순진한 척, 반한 척이라고 했잖아요. 왜 반하겠어? 남자의 여우짓도 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걸 의도적으로 하면 여우짓이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면 컴플렉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척, 순진한 척 왜 해? 상대가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반한 척 왜 해? 상대가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반했다는 걸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저 사람 나한테 반한 사람 더 높은 가치를 주거든.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거. 다른 애들보다 더 착하고 선생님 말 더 잘 들으면 착한 아이로서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그대로 어른으로 가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가장 추구하는 대단한 사람. 근데 그게 원하는 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걸 다 주는 게 아니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헌신적이고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어떤 상대에 추구하는 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가장 착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추구하겠지.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겠지. 하지만 상대가 인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 모드가 된다니까? 상대의 부러움을 살려고 해요. 상대의 인정을 사려고도 하지만 부러움까지 사려고 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부러움을 사는 건 실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굳이 불러오면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 배가 아프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공격해, 복수해. 그래서 어디 가서 잘난 척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에요. 자기가 잘난 척은 안 해. 왜냐면 잘난 척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하면 뭐 미스터 킴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드러내놓고 잘난 척을 하면 그거는 착한 아이가 아니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잘난 척은 아닌데 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됐어. 이런 모드야. 이런 모드의 잘난 척들을 많이 해. 왜냐면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그들의 특성이에요. 착한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남의 거절 못하고 거절을 못하는 케이스는 많이 나오지. 보통은 거절 많이 못해. 그게 아까 같은 맥락이잖아.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뭐 모르네요. 아니야.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같은 현상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근데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차이가 남자들이 반한 척하고 순진한 척하는 건 특히 반한 척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의도 없이 반한 척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반한 거지. 반한 척은 보통 의도적이죠.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반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 사람이 보면 반하지 않았거든요. 리액션이 반한 사람들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몇몇 분들이 나솔 사계나 나솔에도 떠오르는데 무슨 의도냐고? 상대를 유혹하려는 의도죠. 내가 순진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상대가 나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용도지. 내가 순진한 척하면 상대가 경계심이 내려가거든.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요. 제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다 하네요. 번호 좀 순진한 척. 반한 척. 가장 눈앞에 드러나는 게 그거잖아요. 용담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용담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한 것 같은 태도로 오해할 수 있어. 1대1로 만나면. 근데 방금 말했던 게 상대가 바라는 모습을 연출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저는 길에서 나 이쁘다는 사람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겠지. 하지만 거기서 번호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픽업 아티스트 애들은 의도적으로 쓰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 뭔가 반한 척, 순진한 척 하는 기술들은 공공연하게 많이들 써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자동적으로 장착하는 거.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한 줄 알았다가는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지. 반한 것처럼 행동하는 놈들 일단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야. 의심은 하지 말고 정황적 증거를 한번 봐봐요. 그럴 땐.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할 상황인가. 정말 뭐 아름다운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반했어요. 번호 좀 주세요. 그럼 뭐야? 이건 다단계야. 응? 이거는 사기라고 지금. 정황적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나한테 반할 리가 있어 없어? 길에서 날 보고 반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정황적 증거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황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라. 그래서 착한 척 컴플렉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 얘가 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됐을지, 그리고 그게 어른으로 어떻게 진화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그냥 착한 아이고 남들 말 거절 못하고 이거만 꽂혀가지고 이게 착한 애의 컴플렉스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함이 26기 현숙 때 이후로 지금 오랜만이야. 그때 26기 현숙을 착한 애의 컴플렉스라고 사람들이 해요. 아니야. 여기가 착한 애의 컴플렉스고 그때 26기 현숙님은 오히려 회피적인 부분이 강했고 더원 계열이에요. 그 당시에 강의가 있었어. 26기 현숙은 회피형 애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쪽은 불안형 애착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 선택을 했다간 다른 선택이 슬퍼하고 내가 딸기 케이크를 먹으면 초코 케이크가 슬퍼할까봐 선택하지 못하는 계열이야. 더원 계열은 그때 강의에 있어요.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아이들의 속성을,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집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아이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혼자 있는 아이를 이제 그런 표현으로 썼어요. 그때 그 강의가 제목이 반복되는 연애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 이거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소장님 옥순 강의 듣고 생각이 많아지고 반성하게 됐어요. 앞에 누가 있냐에 따라 방어 기제처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안 하는 훈련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좀 통제가 잘 안 돼. 근데 또 그거를 내가 의식해서 인식하면 그다음부터는 되죠. 처음엔 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긴 해야 돼요. 뭔가 이게 내가 그래왔구나를 깨닫는 순간 좀 고통스럽거든. 근데 이제 그게 지나가면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면 그다음부터는 대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도 이런 계열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순진한 척, 착한 척, 혹은 잘난 척, 있어 보이는 척, 공부도 잘한 척, 그리고 어제 밤새서 게임해놓고 밤새 뭐 공부한 척, 밤새 어떤 뭐 철학책을 본 척, 척척척.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우 저는 책을 막 읽었습니다. 그런 거. 눈앞에서 또 노는 친구들, 또 인싸들 사이에서는 아우 어젯밤에 맥주 파티 갔었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책 읽었다 그러고 저기서는 맥주 파티 갔대. 그럼 중간에서 2개 다 들은 사람은 저 새끼 구라쟁이야 뭐야. 이런 지경에 이르러 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착한 아이가 할 행동이야? 아니에요. 착한 아이가 할 행동이 아니야. 그런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야. 용어를 바꾸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필립 짐바르도 책에 나오는 시간관에 대해서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를 현재 쾌락형이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현재 쾌락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쾌락이란 단어를 쓰냐고. 아니 그러면 책을 본인이 쓰던가. 본인이 책을 써가지고 그 용어를 쓰라고 말해주면 그 용어를 쓰겠지. 아니 그렇게 용어가 있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그 용어를 쓰기로 해가지고 그 용어를 쓰는 거를 뭘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되게 뭔가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고 자기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되니까 용어를 바꾸래. 아니 그 용어를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 용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걸. 남자는 센 척, 많이 하는 척, 안 순진한 척 이쪽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거는 그 계열이 있고 순진한 척, 약한 척 하는 계열이 있어. 여자를 더 잘하는 쪽은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어요. 쾌락이라고 하면은 바나나 우유를 맛별로 사 먹는 거 정도 될 수 있긴 하겠네요. 현재 쾌락형인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죠. 옥순의 해바라기 사건도 카카나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건 여우신가. 카카나의 컴플렉스의 본질에서 더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상장을 줘서 받았어. 근데 그 상장이 애들 다 나눠주는 상장이야. 그냥 너네들 다 고생했어 하고 선생님이 기념으로 그냥 상장을 다 나눠줬어 애들한테. 그러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심한 아이들은 그 상장을 집에 갖고 와서 부모님한테 그 상장을 뭐라고 소개할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아이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별거 아니야 애들 다 나눠준 거야 그래도 좋지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좀 회피적인 아이들은 뭐 별일 없었어 하고 그냥 아예 보여주지도 않을 거야. 근데 불안형이나 착한 애 컴플렉스 있는 애들은 그 상장을 애들 20명을 다 나눠준 상장인데 집에 와서 엄마 나만 줬다고까지는 안 하지. 선생님이 나 잘했다고 나 이쁘다고 나 준 거야 라고 말해. 그거를 무심코 말해. 이 상장 뭐니? 야 너 대단하다 옥순아 이거 어떻게 타왔니? 그 내가 이쁘다고 선생님이 나 특별히 준 거야 라고 말해. 그 순간적으로 무심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해바라기 사건이랑 맥락이 같은 거지. 뭔 소린지 알겠지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 많거든? 해바라기 사건을 보면 촉하나의 컴플렉스 아닙니다. 아니야. 정확히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드러날 사람들한테 안 하지만 영수한테 하잖아. 영수한테 그 인기 있는 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간절한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들키지 않고 이 사람이 나 너무 좋아하는 나.
학교에서도 나만 이쁜 나. 부모님이 우리 딸은 정말 인기 많고 그런 딸이길 바라니까 엄마 나만 상장 받았어. 내가 이렇게 받았어. 자랑하는 거야.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주변 애들은 못 받았다고 일종의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못 받은 것처럼 말해버리거든. 아줌마 저도 받았는데요? 그 말을 못하게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한테 나만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리고 불안형의 특징이 뭐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 중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착한 아이로서 칭찬받기 위한 행동 패턴이 나오는 거야.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아이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 착한 아이가 돼서 얻는 보상이 컸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아가 없고 착한 아이로 칭찬받는 게 컸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상태로 완전히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뭐가 보상이 되겠어? 그 본질을 생각해야지. 그냥 그 착한 아이라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저게 무슨 착한 아이가 하는 행동인가요? 그거는 관점을 생각해봐야지. 애가 착한 아이일 수 있는 게 뭐겠어? 부모의 평가, 어른들의 평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아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나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평가를 바라고, 여자친구들은 나를 굉장히 단호하고 칼 같은데 인기 많은 여자로 평가하길 바라고, 남자들은 나랑 있으면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그런 걸 바라고, 내 남자친구는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불같은 사랑을 하길 바라고. 그게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그 본질을 봐야지. 응?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본질이라니까? 착한 아이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를 매번 설명을 해줘도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단어에 이게 꽂혀있는 거야. 어떤 프로세스인지 알겠죠? 착한 아이가 왜 됐겠어?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미치는 거야 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왜? 착한 아이로서 인정받고 싶거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거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에게. 그게 모든 어른들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에게 착한 아이가 된다는 건 이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아이로서 칭찬받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착한 아이로서 칭찬받는 거. 그걸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이 앞에 있는 사람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그거야. 근데 이게 확실히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단어에 담긴 뜻은 방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착하기 위한 목적이 컴플렉스가 붙었겠어? 아니지. 착한 아이인 거야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겠지 그러면.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근데 아이일 때는 착한 아이로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게 어른이 돼서는 뭘로 보이고 싶겠냐고. 생각해봐. 그게 반한 척 순진한 척이 같은 개념이라니까?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나오냐 의도치 않게 나오느냐는 물론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진한 척 착한 척도 같은 맥락인 거야. 기질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보통 한 7대3 잡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인정 욕구가 단지 큰 사람보다 좀 다른 계열인 게,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은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좀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착한 애 컴플렉스는 그 나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서는 건 또 겸양 또 그런 미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닌 척 한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서 똑같은 얘기 또 나와.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놔도 뒤에서 또 나와. 남에게 보여질 착한 나의 모습에 취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돼 라는 강박으로 해서 착하게 행동하는 그게 아니고 남한테 보여질 착한 나의 모습에 취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릴 때는 착하다는 게 모든 미덕의 대부분이지만 나이 들어서의 미덕은 인기 있음, 아니면 뭐 단호함, 다양한 미덕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버려. 광수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는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긴 해요. 왜냐면 뭔가를 거절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정받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한 그거에서 벗어나거든.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너 이거 좀 해줘. 전 잘 못해요. 이러고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요. 자, 발표할 사람,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고등학생 형 오빠들이 하는 건데 할 수 있겠어? 이거 너네들 못하지? 전 할 수 있어요. 하고 컨닝해. 그걸 하기 위해서 몰래 치팅을 쓴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번아웃이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척하는 것이고, 착한 행동이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남을 위한 거였으면 그냥 착한 사람이었겠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본질을 생각해봐요. 그게 왜 아이라는 말이 붙었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미치는 마음이 어른이 돼서 어떤 마음으로 연결됐을지 생각해봐.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그거 생각에 시달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아이겠어?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강박만 있겠어요?
아니지. 착한 아이로서 인정받고 싶은 게 미치겠는 거지. 그거를 갈망하는 거지. 남자의 그 여우짓이 왜 나오겠어? 순진한 척, 반한 척이 왜 나오겠어? 여자를 꼬시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순진한 척, 반한 척이 왜 나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내 눈앞에서 가장 여기에서 목소리가 센 사람에게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기도 쉬워요. 그게 어떤 집단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용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겠죠. 본인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낼 거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중에는 남한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잘 이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면 아 너는 그렇구나. 아하 그래 아우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어유 그래 어제 그렇게 밤새 그런 거 했어. 어우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심하게 나타나는 거를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두는 거고, 저게 오히려 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얘를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이 내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원하는가가 그 관계에서 내가 방향이에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 다르지. 이 사람이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래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연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은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나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각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각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또 고치려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회차 정도로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뭔가 단 하나의 솔루션이라면 본인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라 이긴 해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든 다 내 선택이었다는 거,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어떤 선택이든 그로 인해서 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책임지는 거지.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이랑 자세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쵸?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데 그게 20년, 30년 동안 고도화됐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나오고 이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저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아들여져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잘난 내가 연출되고 있어. 뭐 힘 있는 그룹에 가면은 나도 힘 있는 척, 여기 뭐 똑똑한 그룹 내가 제일 똑똑한 척, 착하고 봉사활동하면 내가 제일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척. 그냥 그게 딱 맞춰. 그 순식간의 프로세스. 남자들 앞에서는 내가 가장 데이트하기 매력적인 척, 내 남자친구한테는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반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멋진 여자인 척.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를 선택하는 척. 여자들 사이에서는 단호한데 남자들이 나한테 매달리는 척. 생각해봐.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힘들었던 그랬던 아이가 그 마음이 30년 동안 고도화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됐을지 생각해봐. 남들한테 계속해서 배려하고 착하게 살았을까? 애초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했던, 아니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이가 착한 게 아닌데 그 아이가 그냥 남을 배려하고 선하게 컸을까? 그거랑은 다른 계열이에요.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저 사람이 착합니까? 아니 착한 아이라는 걸 근거로 두시면 어떡해요? 착한 아이라는 걸 근거로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착한 아이라는 걸 근거로 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건 모순이 아닙니까? 아니 무슨 착한 아이라는 걸 근거로 들어. 이거 보면 답답할 때가 많다니까요. 넘어가는 거지 뭐. 어차피 설명을 방송에서 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착한 사람들과 구분돼야 할 듯. 그렇죠. 원래 구분되는 거지 당연히. 인정 욕구랑 인정이 구분돼야지. 아 저 인정받았어요. 그거랑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이거랑은 다른 것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왜 생기느냐를 찾지 말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내가 왜 떨치지 못하는가 쪽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회피하면 회피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면은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게 많고 나르시시스트랑은 다르긴 한데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서 태움을 하는 경우는 어떤 로직이에요? 생각해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강했던 사람이 군인이 됐다고 생각해봐. 아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군대에 가면 후임을 엄청 갈구고 태우고 그런 애들이 어떤 친구들인 줄 알아? 군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애들, 대학 안 가고 바로 군대로 온 어린 애들이 밑에 직원들을 엄청 갈궈요. 그 왜 그러겠어? 군대가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들을 갈궈서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위에 상사들한테 인정받거든. 그게 자기의 전세계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태움으로써 인정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동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동생들이나 그 후배 기수들을 갈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장동민 봐봐. 굉장히 포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
그냥 얼핏 보면 나쁜 사람 같아, 장동민은. 근데 장동민은 밑에 애들 안 혼내, 안 갈고. 위에서 야 밑에 애들 갈고라 해도 안 갈고. 근데 위에 상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얘가 밑에 애들을 잘 갈궈야 관리가 편하거든요. 중간에 악마 같은 애가 하나 끼어 있어야 관리가 편하거든. 그러면 상사가 원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집단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에게 가장 착한 모습으로 보여야 돼서 주변의 시기 질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프로세스잖아. 군대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갈궈버리는 거야. 똑같은 프로세스야.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변 애들의 시기 질투를 감수해버리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리다 보니까 그게 또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뭐 개인 기질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하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갈궈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태우나요? 저렇게 태우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닌데요? 이런 거는 그 본질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세스를 알면 아 그렇구나, 당연히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저건 착한 행동이 아닌데 어떻게 착한 행동이라고 해요? 저걸 착한 행동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착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착한 아이라는 거를 근거로 삼은 적도 없어. 근거는 그냥 이 행동 그 자체지. 그러니까 안 착한데요? 너무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이따 100% 나온다. 인정욕구랑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상당히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중에는 밑에 직원들에게 천사처럼 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밑에 직원들을 엄청 태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밑에 직원들 태우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밑에 직원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본질을 봐야 돼. 심적인 구조는 똑같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에게 질투를 얻으려는 작전이었으면 다른 남자들을 정리하지 않았겠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열렬히 나를 좋아하는 나에 취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영수는 전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출연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수가 여기 나온다는 걸 부모님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나왔다는 거. 가 생각보다 독립적인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수는 어머니에게 9살 연상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건 좀 안 되지 않겠냐, 2-3살까지는 괜찮다고 했네. 영수는 여기서 옥순 씨의 걱정을 좀 내려놓는 얘기를 하네요. 미션 통화가 끝나고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영수 관계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막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진 않죠. 자식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에휴 그래도 뭐 네가 바라면 뭐 만나라. 근데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답했다가 어머니가 좀 시간이 흐르고 에휴 그래 네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 중국에서도 네가 알아서 잘 살았는데 뭐 결혼은 뭐 네가 알아서 못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가 지금 나는 솔로에도 그냥 혼자 막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 같아. 부모님에게 막 손 엄청 뻗고 이렇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런 사람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차가 없고 직업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래도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숙맞선에 정말 부모님하고 딱 싱크된 그 여성분이 나와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남자 출연자들의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성이야. 근데 이런 여성들은 영수 같은 사람 안 만나지. 왜냐면 이런 여성들은 딱 부모님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엄격하게 바르게 살아가.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영수 같은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재밌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과 딱 싱크된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뭐 광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광수를 선택했겠지. 부모님이 야 그래도 한의사가 좋아. 딱 봐도 착한 애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어떤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나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싱크된 그런 현지님의 삶이 무조건 안 좋냐? 아니에요. 그런 삶 굉장히 안전하고 시행착오 없이 잘 살아. 자유롭게 어떤 사고가 열리고 이런 친구들 그러면 못 사냐? 당연히 아니지.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그런 게 있지. 그리고 남들이 보는 그런 결과로서는 좀 부족한 경우도 있죠. 뭔가 꿈을 쫓는 경우도 있고. 영수님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옥순 씨가 신경 썼을까봐 영순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반대하신다 해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이런 게 영수는 증명한 거야 실은. 여기 나오는 것도 자기 주관대로 나왔고 이 결과를 그냥 들려드리면 되는 거지. 뭐 시시콜콜하게 저 나는 솔로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어머니한테 코디까지 받고 응원받고 이러고 나오지 않고 갔다 와서 저 지난주에 나솔로 갔다 왔어요. 이것도 다행이야. 근데 어머니가 야 니네 이모가 너 나솔로 한다던데 너 뭐냐 이거. 아 맞다 저 나솔 출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거 저번에 가서 촬영하고 왔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저렇게 독립적이고 본인의 걱정거리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시시콜콜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자기가 책임지고 저질러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모습들이 되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는 나는 어머니가 반대한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니야, 근데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에 나오는 거를 반대하든 동의하든 상관없이 나왔거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영수는 어머니가 반대해도 개의치 않을 사람인 것 같아. 결혼하고 아내한테도 상의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건 별개인가? 아니지. 아내한테 하나하나 다 상의하는 사람보다 아내한테 이것저것 상의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막 시시콜콜 나한테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게 또 마음도 안심도 되고. 근데 생각해봐. 남편이 회사에서 이번에 회의해가지고 그 부장한테 좀 사과 편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나 회사에서 저번에 회의 때 누가 뭐 했는데 그런 거를 다 말하는 것보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아무 일 없었어. 잘 지냈어? 당신은 어땠어? 이거를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A가 좋았어도 다른 사람은 B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느 거든 극단으로 가면 다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뭐 이 사람한테 아내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다 이것저것 의논하고 허락받고 그렇게 안 해. 그런 거를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겠지. 혹시나 어머니와의 통화를 신경 썼을까봐 옥순 씨를 안심시키고 옥순 씨도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옥순하고 영수는 둘이서 좋아요. 옥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영수가 그래도 제법 잘 알고 영수가 왜 이 안에서 인기가 있는지 회차가 거듭될수록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어떻게 첫인상을 2표를 받았을까? 그거는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영수 씨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거는 알겠어. 말하는 것도 센스 있고 여유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비전과 독립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 매력 있는 사람이야. 여유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앞에 누가 있든 크게 주눅들지 않아.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검소하다라거나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신 있다는 거. 난 아직도 인정 못해. 기수빨이야. 물론 기수빨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영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18기 이런 기수에 나왔으면 안 되죠. 18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면서 남자다운 영수, 거기다가 현실 남친 같은 영호, 그리고 막 소방관 몸이 환한 막 영식 이런 분들이 쫙 포진해 있는데 가면은 뭐 힘들죠. 경쟁력이 없지. 근데 이번에 영수님은 지금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상철은 귀에서 피나 듣다 보면 영철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말은 하는데 뭔가 다른 세계 사람 같은 느낌을 줘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영수님이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어서 옥순 씨가 자기만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러모로 불안을 티내고 이러고 있지만 옥순 씨한테 대놓고 그러거든. 근데 다른 사람 선택지가 있긴 한 거예요? 라고 툭 던지거든. 영수는 알고 있어. 옥순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옥순하고 영수는 잘 맞아요. 갑작스러운 통화에 당황했을 영수 모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옥순. 옥순 씨는 이렇게 눈앞에서 상대가 원하는 말을 참 잘해주죠. 그래서 옥순 씨는 이거에 대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안심시켜주는 말이잖아요. 세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서로가 감동을 하면서 가고 있군요. 그래서 옥순 씨는 저는 확실하게 한 분이 정해지면 그분만 알아가려고 해서 그래서 옥순 씨가 여기서 봐봐. 나는 확실하게 한 분만 정해지면 그분만 알아가려고 해요. 나는 여러 사람 기웃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단호하고 확실한 사람. 근데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수에게는 열렬한 사랑을 받는 나. 너무 멋진 나잖아. 지금 영수는 저런 상황에서 떠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거든. 그러니까 영수는 오늘 데이트 끝나고 저녁쯤에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수도 100만 원 데이트를 했고 어떻게 보면 데이트에서 광수가 내고 막 이랬으면 그 100만 원 데이트 간 다음에 최소한 출연자들 먹을 거라도 이렇게 좀 싸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로 옷을 샀다는 건 좀 아쉬워요. 물론 뭐 자기가 받은 돈을 자기가 쓰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좀 포장해 왔으면 어땠을까. 옥순 씨는 정해지면 그분이랑만 얘기할 생각이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영수는 진짜로? 내일 아침 아니고 오늘 저녁? 옥순 씨 치곤 빠른데? 근데 옥순은 오늘 저녁부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엔 한 사람으로 결정하고 나는 직진하겠다. 그래서 영수 씨가 예를 들어 광수가 됐어.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광수라는 얘기를 해. 근데 옥수는 말을 해야죠. 옥순 씨는 여기서 봐봐. 말을 해야죠. 내가 결정됐는데 말 안 할 사람 같아요? 말을 하죠. 나는 완전 그런 사람이지. 영수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근데 옥순 씨는 진작에 결정돼 있었죠. 심지어 상철이 아닌 거는 그것보다 더 전에 결정돼 있었고 광수가 한의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머리가 광수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광수를 계속해서 갈등했던 건 맞지만 결정됐죠. 근데 결정이 된 상태에서 상철하고는 데이트를 하고 광수에게는 대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영수가 이렇게 정리를 요구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요구를 안 했으면 옥순 씨는 최종 선택에서 마음을 밝혔을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옥순 씨가 다른 기수
옥수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계열의 빌런들이 있거든요.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 치고는 제일 확실한 편이야. 욕은 그들보다 더 먹은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 결말 아니에요. 옥순 씨 2회차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선택 안 할 것 같다. 선택 안 해요. 옥순이 무슨 선택해 안 해 하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선택할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그게 물론 옥순 씨 성격에도 있지만 첫날 예고에도 나왔었어. 옥순 씨는 선택을 할 사람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멋짐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지. 또 이러면 또 멋지다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뭐 열린 결말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가서 2명 더 데이트해보면서 선택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25 옥수님 나가서 2명 다 알아볼게 하고 마지막 최종 선택 때 2사람 팔짱 끼고 찍잖아. 열린 결말로 놔두겠습니다. 그런 짓 안 했거든. 지금 옥순 씨는 그 계열들하고 달라. 물론 마지막까지 영수에게 질투 작전을 쓰고 해바라기 사건도 있고 욕먹을 행동들이 많지. 근데 이번 옥순이 그 기존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계열의 빌런들 치고는 정리가 빨랐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끝날 때도 결정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옥순이 말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당연하게 말을 해야죠. 내가 뭐 결정됐는데 말도 안 할 사람 같아요? 그렇게 그냥 딱 자기가 이렇게 단호한 멋진, 지금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해야 되는 나 알잖아요. 말을 해야죠. 옥순 씨가 지금 추구하는 이미지. 그렇게 두 사람은 ATV 체험을 하러 왔군요. 한 대에 같이 타는 거예요? 재밌겠다. 옥순 씨는 이제 한 대에 같이 타는 걸 생각하면서 리액션이 좋아. 막 깍 하면서 좋아해. 못 따라하겠네요. 영수도 막 좋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게 햇빛을 가리고 있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영수 씨 손이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햇빛 때문에 눈을 가리고, 양천구 최수종의 가림막이 짠.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꽁냥대는데 영수는 뭐 귀여우시네. 내가 이렇게까지 애간장 탔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툭툭 던지죠. 앞날이 신호탄이 되는 데이트. 그렇게 두 사람은 이거 툭툭이 아니야? 툭툭이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손으로 얼굴 가리는 거에 괜찮다고 안 해. 그 상황을 즐겨. 이렇게 사랑받는 나. 헬멧 쓰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옥수님은 헬멧 안 쓰면 안 귀엽나? 옥수님도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추앙받고 이런 거를 또 굉장히 필요로 하시죠. 헬멧 안 쓰면 너무 이쁘지, 이런 거구나, 되게 매력있네 알면 알수록,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쁨을 세뇌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옥수님이 은근한 스킨십을 또 하죠. 아유, 이게 앉아보면 자꾸 이렇게 되면 톡 하는. 옥수님이 이때 이 데이트가 좋긴 했지만 옥수님 머릿속에 이들은 없죠. 날라갔어. 상철님은 영자님과 데이트할 때 이 장면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옥수님은 이거 없어. 저건 저거야. 그냥 끝났어. 지나갔고, 이게 이제 남자친구랑 하는 데이트죠. 그래서 뭐 옥수는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옥수님은 영수를 좋아해요. 또 플러팅한다고 설레서 잠 못 잘까봐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팅을 하고 있죠. 영수도 나 아직 방심하면 안 되잖아. 영수는 지금 옥순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옥순이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는 의도치 않게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고, 영수는 지금 옥순에게 의도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옥순은 이게 또 의도치 않았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다, 그 뜻이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상철에게 거절을 제대로 해야 되고, 광수가 그래도 제가 맞죠 했을 때 딴청을 비웃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서 끄덕였을까? 거기서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제스처로 나오는 거거든요. 영수는 옥순한테 맞춰주고 있어. 옥순은 내가 방심하지 않은 상태로 여유 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그런데 또 마음은 여유 있어. 또 그렇다고 막 긴장하고 이러면 광수처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옥순 씨는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밀착을 하는 그런 데이트로, 영수는 아우 좋네, 조심스러운 모습 오히려 좋아, 어때 옥순이랑 하는 데이트? 여기서 뭐 너무 좋지로 끝나지 않고 이 영상을 식전 영상에 쓰자. 영수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식전 영상을 만들고 있는 데이트고요. 그리고 숙소에 있는 광수, 사기 저하는 아니고 그냥 기다려봐야죠 뭐 하면서 지금 광수는 상당히 지금 기운이 빠져 있어. 이날 옥순의 세 남자, 실질적으로 3명은 아닌데 어쨌건 그 1, 2, 3순위 중에 자기만 빼놓고 다 데이트를 하러 나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또 우리의 공식 상담러 순자님, 옥순이 왜 좋아요? 근데 광수는 처음 데이트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옥순 씨랑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죠. 데이트 때 느낌이 좋았다. 광수도 느낌이 좋았다. 상철도 느낌이 좋았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옥순 씨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연출해줘요. 이 사람이 매력적인 이성과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 내가 재밌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에겐. 그걸 맞춰줘 버린다는 거야.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 이상형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성들이나 이런 경우는 질투를 사기도 쉬워지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이죠.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고 싶어. 동성들 간에도 마찬가지야. 인기 많지만 단호하고 멋진 여성. 첫 데이트가 너무 인상 깊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제는 생각나서 잠을 좀 못 잤어. 눈 떴을 때는 모르겠는데, 광수는 이 전날 이제 상철에 들었죠. 그리고 영자에게도 좀 간접적으로 들었지. 옥순의 1순위는 영수다. 어제서야 이제 알았죠.
근데 옥순 씨가 그거를 진짜 끝까지 숨겼거든. 본인의 1순위는 계속해서 영수였음에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거든. 본인이 2위고 그래서 내가 1위가 아니군 이러면서 잠을 못 잤지. 그러니까 순자는 여태 1위인 줄 알았구나. 근데 이제 광수는 왜냐면 처음에 나왔으니까. 첫 데이트 때 옥순의 선택을 받았고, 광수는 첫 데이트 때 선택을 받았고, 상철은 첫인상 때 선택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광수도 상철도 옥순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상대에게 웃어주고 그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는 누군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술인 거예요. 물론 옥수님의 의도가 유혹이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둘째 문제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회동, 순자와 광수. 그래서 옥수님이 데이트 갔다 와서 영수님이 1순위다. 그러면 끝날 거야? 그때 뭐 광수는 뭐 당연히 끝이죠 뭐. 뭐 그래 광수가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어. 상대가 뭐 1순위라는데. 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켜봐야지. 근데 이제 뭐 순자님은 진작에 질게임 모드잖아요. 뭐 여기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영수지만 뭐 또 영수가 뭐 대단히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순자 씨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됐어. 순자는 이제 현자 타임이죠. 순자랑 광수가 어울린다기보다는 순자 씨는 누구와도 그냥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항상 즐기거든. 삶을 즐기는 자야. 그렇게 광수는 혼자 달려봅니다. 광수는 가만히 있다 보면 잡념이 들기 때문에 몸을 힘들게 해서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광수님이 가장 마음속이 전장이겠지. 왜냐면 광수는 이런 일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거든. 참 공교롭게도 광수의 마음이 전쟁통인 것처럼 옆에 저런 표지판들도 다 폭격 맞은 것 같네요.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배려, 자상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배려와 자상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광수 씨는 나 돈 잘 버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수 씨가 저렇게 말은 배려가 자상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키 크고 잘생겼고 직업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배려라는 것도 뭔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느낌이야. 뭔가 다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끝나버리거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옥수님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납득이 안 됐었는데 배려와 자상한 태도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배려는 일단 상대가 원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배려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 사장인데 고객에게 아유 어서 오세요 이거 어떤 옷을 골라드릴까? 본인 입을 거요? 아니면 선물할 거? 사이즈 일단 봐드릴까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3X라 하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거의 뭐 무인 매장인지 그냥 매장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계산할 때 그냥 껌 하나 주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거는 어느 게 배려일지 모르는 거야. 상대가 뭘 배려라고 느낄지를 모르는 거잖아. 내가 혼자 배려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하면 상대한테는 무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상해도 이게 배려가 없는 자상함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려가 없는 자상함은 그냥 남성성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옥수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아니죠. 배려와 자상함 자체는 좋아하는데 그게 굉장히 센스 있어야 돼. 그리고 여유로워야 돼. 옥순 씨는 남에게 부족해 보이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거나 표현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려. 합리화를 해버려.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에게는 장난을 치기도 힘들어. 그리고 알아듣게 얘기하기도 힘들어. 옥순 입장에서는 좀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지. 하다못해 상철한테는 장난을 쳐요. 상철 씨가 뭐란 말을 했더라? 제가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랬나? 아무튼 그랬을 때 옥순 씨가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거든. 광수한테는 그런 농담 못해요. 찌르는 농담 못해.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못해. 그래서 옥순 씨의 애교를 못 본 사람이 의외로 광수밖에 없어요. 그 3명 중에서는. 상철도 옥순 씨의 애교 코로 웃는 거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광수만 못 봤어. 광수 씨랑 현숙도 힘들죠. 그래서 광수에게는 농담을 하기가 어려워. 옥순 입장에서는 장난을 치기가 어려워. 불편한 대화 상대야. 왜냐면 광수는 틈을 안 주거든.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뛰고 이러면서 마음을 돌아보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좋았어요. 이날 광수 씨가 뭐 순자나 뭐 정숙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았는데 뒷담화로 그냥 다 엎어버렸죠. 이렇게 광수가 달리면서 성찰을 하는 동안 여기는 이러고 있네요. 데이트를 하고 있군요. 이거를 보려면 또 세트로 봐야 되는 함께해요 같이 놔. 웨딩 사진은 3장이 함께. 두 사람은 카페 오고 옥수님이 아우 내가 예뻐서 준 거 아닌가? 근데 영수는 좋아 너무 매력있어. 그래서 이때 슈퍼데이트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데 옥순 씨가 나 아까 뭐 이러거든요. 아까 상철이랑도 찍었는데 라고 말을 하다가 그냥 그것도 심지어 상철인데도 말은 광수라고 넣을 뻔하고 광수라고 말은 나올 뻔하면서 또 굳이 이 얘기를 할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호막이 2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다른 남자 웨딩 사진 찍은 거 얘기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상철이라는 거 내가 지금 상철보다 광수가 그래도 마음에 있다는 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둘 다
뚫려버렸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광수가 상철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상철은 어쨌건 삼순이라고 하긴 했지만 기대 수준 바깥에 있던 인물이고,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광수가 미미하지만 이순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광수가 신경 쓰이고 머리로는 광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마저도 광이라고 그래. 상철님이 뭐하러 저렇게 손 올리고 그래. 괜히 손 올리다가 어깨 나간다니까. 데이트 나가가지고 영자한테는 잡돌이 당하고 지금 괜히 손 올리고 찍다가 어깨 안 좋고 물리치료 받아야 되잖아. 여기서 상철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광 이러고 있는데, 아까 광. 그러니까 영수가 아까 뭐? 아까 광?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사진을 남기고요. 옥순 영철 랜덤 데이트가 있었으면 재밌긴 하겠네요. 그랬으면 지금의 결혼 커플이 안 나오긴 했겠다. 그래서 나 어떡해 포즈 막 이러면서 막 두 사람은 하트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가 옥순 씨랑 손 잡고 싶어해. 영수도 지금 옥순 보면서 옥순 마음 알거든. 그래서 손이 잡고 싶어. 아 이거 뭐 손 잡을 수도 없고. 이 말은 옥순 씨가 손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는 거죠. 아 이거 뭐 손 잡을 수도 없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손 잡고 싶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음료랑 뭐 빵이랑 이런 걸 먹는데, 이때 영수 그 음료에 빨대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빨대를 가지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빨대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영수는 지금 빨대를 원래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가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이 나랑 헤어지기 싫어요? 잠시라도? 이런 식으로 옥순 씨는 농담을 하죠. 내가 그렇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뻐요? 이런 거. 이쁘다고 하면은 이럴 땐 안 이뻐요? 이때만 이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영수도 떠봅니다. 이게 마지막 날 밤이니까, 저녁으로는 이제 마지막 저녁이잖아요. 마지막 저녁이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조급하죠. 전에 영식님보다 상철이 더 싫을까요? 상철이 어떤 면이 유독 싫어요? 상철의 어떤 면? 계산적인 면? 계산적인 면 때문에 싫을 수도 있지. 뭔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면? 가벼워 보이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뭘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영수는 떠봅니다. 광수하고 상철에게 언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은 내가 1순위라고 언제 얘기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내가 1순위라는 걸 좀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지. 광수님하고 상철님하고 제가 1순위라고 언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옥수님은 뭘요? 모르는 척해. 여기서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뭐겠어, 옥수님이. 옥수님은 마지막까지 갈등하는, 네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너의 마음을 받아주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내가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그 남자와 연애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추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영수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개그감 있는 줄 몰랐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수는 뻔히 알거든. 맞춰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맞춰주고는 있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런 거죠. 지금 영호도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영호와 영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정말 선택지가 있느냐야. 근데 이제 옥순의 마음에 선택지가 없어요. 옥순은 1순위가 너무 확고하게 영수거든. 근데 영숙은 마음속에서 1순위가 확고하게 영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철이야 지금. 영수는 마음을 확인받고 싶고, 옥순은 아직 알려줄 생각이 없죠. 옥순 씨가 이제 계속 발뺌을 하고, 옥순 씨는 이 사람을 계속 애태우고 싶어. 왜냐면 나 때문에 애타는 남자, 이 상황에서 나는 너무 멋져. 네가 너무 사랑해서 애타는 그런 여자야.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맞춘다는 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맞추려면 영수님이세요. 당연하죠. 말하겠습니다. 이게 맞추는 게 아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아이들에게도 착해서 뭔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착한 아이가 아니고, 선생님 제가 얘네들 중에서 제일 착해요 하고 손 들고 말하는 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도 알죠. 여기서 이제 계속 맞추다가 이 시점에서 조금 덜 맞춰. 여기서 와 진짜 모른 척하는 게 진짜 능청스럽다, 진짜 매력있다, 완전 맛 가버리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매력있다 라고 포장해줘 버려. 근데 저 매력있다라는 말에는 적당히 해. 원래 난 알고 있어.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여기서 매력있다지만 그 속에 진이는 슬슬 짜증날라 그러네? 슬슬 짜증날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네. 이런 모습이 전혀 밉지 않고 되게 귀엽고, 이 말은 살짝 미워질라 그래? 귀여우니까 봐준다 이 말이지. 이런 모습 전혀 밉지 않고는 미울라 그래. 딴 사람이었으면 미웠을 거야. 되게 귀엽고 네가 귀여워서 지금 안 미운 거지 원래라면 미웠을 라는 뜻이죠. 근데 영수는 여유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영수가 또 여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는 사실 아직 옥수님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옥수는 또 거기서 옳다구나 하고 또 물어. 맞아요. 포기할 수도 있죠. 최종 선택. 영수가 내가 네 마음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말에서 옥순 씨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에요 실은 너예요 이 말을 기다리면서 실은 영수도 떠보기 질문이거든. 옥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면서 말할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끝까지 이 말 하거든요. 아니요, 포기할 수도 있죠. 내가 너 영수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최종 선택. 근데 영수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거든. 지금 살짝 반대 얘기를 해서 떠본 건데 옥순 씨가 맞아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니까 영수가 아니 근데 포기하려고 솔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나, 셋 다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 인기녀라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어려운 선택의 상황, 이런 주인공, 추구미로서 솔로 나라에서 주인공 포지션이 영수 앞에서 영수의 애타는 사랑, 이 남자의 마음을 받고 싶은 이 상황을 지금 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건 그렇죠. 세 분이 어쨌든 처음부터 한 분이었으면 쉬운 길이었는데 세 남자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나만 바라보는 멋진 남자, 물론 멋지다는 거는 옥순 씨 주관의 생각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나만 기다리면서 나에게 구애하는 멋진 남자, 좋은 직업의 남자, 덩치 크고 유쾌한 연하남,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영수가 이제 계속해서 옥순 씨가 자기가 이제 선택의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영수 씨가 여기서 진심이 튀어나와. 아까 영수가 좀 전에 그랬거든. 옥순 씨 최종 선택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기서 미안한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맞아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다면 최종 선택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직선 아니에요? 세 갈래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떠보는 방향으로 가니까 옥순 씨가 계속 난 진짜 선택의 기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수가 그냥 속마음을 얘기해요. 아니 너 근데 선택지 없잖아. 너 마음 세 갈래인 것 마냥 말을 했는데 직진 아니냐 이거죠. 미국 고속도로 마냥. 영수가 다 알아, 옥순의 마음을.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아니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옥순 씨는 그거에 대한 대답 안 해요. 대답을 못 해. 여기서 실제 옥순 씨의 마음은 그래요, 나는 영수였습니다. 나는 영수밖에 없어요. 최종 선택할 거예요잖아요. 지금 속마음은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는 속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딴소리를 해.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더 끌려하고 자아고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 씨는 대답을 안 하고 피해버립니다. 다른 말을 해. 딴소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말을 굳이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서 실은 당신이 되었다, 당신이 남았다, 그런 얘기겠지.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뭐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영수는 여기에서 아니 그래서 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안 따져. 그냥 아우 근데 빵도 많이 안 먹네, 오늘 입맛이 별로 없나 보다. 옥순 씨는 아까 1화트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옥순 씨가 헤어질 생각하니까 슬픈가 봐, 영수가.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겠지 뭐. 근데 옥순은 모르지 뭐. 그래서 영수가 진짜 뒤끝 있네. 뒤끝 있지. 지금 옥순 씨는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지금 살짝 기분 나쁘거든. 영수도 그래서 저거를 맞춰주려고 하다가 지금 저기서 저 말을 그냥 해버린 거거든. 세 갈래 길 아니죠? 라는 거. 애초에 세 갈래 길 아니었죠. 애초에는 두 갈래, 세 갈래였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영수만 남은 거는 그래도 한 2, 3일 됐죠. 3, 4일 차이 그렇게 됐지. 그렇게 확답은 결국 듣지 못하고요. 옥순 씨는 즐거운 시간 보냈다. 진지한 대화도 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호감도 커지고 감정도 커지고 만족스러운 그런 데이트였다. 모든 게 좋았고 특별하게 안 좋았던 점은 없을 정도로. 옥순은 애교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영수는 옥순 씨와 데이트를 통해서 대화의 흐름도 맞고 결도 잘 맞고 대화할수록 이어져다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옥순의 1순위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황상 짐작할 수 있는 상대 마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닌 내 친구를 좋아했던 뭐 그런 일들, 아니면 이 사람이 표현이 없어서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수줍어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르지?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온 영자. 영자는 돌아와서 이 방에 있는 순자, 광수, 현숙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야, 상철이 옥순한테 더 흔들려서 왔어. 옥순 더 알아봐라 임마, 네가 가능성 있는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광수가 옆에 있으면서 슬쩍 떠봐요. 아니 옥순님은 사실상 영수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데이트도 했고. 그래서 일단 광수는 상철도 아직 옥순이 마음에 있네, 그렇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영수, 옥순 씨에게 직접적인 말을 못 들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뭐 데이트 너무 좋았어요. 데이트가 좋았다고는 하는데 오늘 옥수님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영자는 지금 옥순과 영수 사이가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영수가 옥순님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이러니까 영자가 여기 뭐 가벼운 사람 있나요? 그 뜻이 아니고 좀 의중을 파악해봐요. 영자님 왜 신중하다가 허겄어. 끝까지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신중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수는 공감의 웃음. 신중하다? 방심이 없다. 얼핏 들으면 칭찬이에요. 칭찬 같아. 근데 신중하기 때문에 선택을 말하지 않았고, 방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그러면서 영수가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좋게 표현했죠. 어쨌건 밖에 나가서 만날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좋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았겠지. 영숙 씨나 광수 같은 분들보다 훨씬 더 신중해. 영숙 씨가 훨씬 나이도 많고 직업적으로도 좋은 직업이잖아요. 어쨌건 교수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적인 직업이잖아. 근데 나중에 영철하고 만날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행 환자 뭐 이런 얘기 막 주변에 말하잖아. 영호에 대해서도 바로 갔다 와서 순자한테 막 얘기하고. 근데 영수는 안 그래. 영수가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게 영숙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 이런 표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상철과 이제 영철. 상철은 정리했어요, 영자님. 상철도 지금 영자님하고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영자님이 정리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길게 봤고, 상철이 영철에게 옥수님 선택한 게 반전이야? 오늘 데이트가 너무 좋았어요. 옥수님하고 하루 종일 웃었어. 서로 갈 때부터 계속 웃었어요. 이거 봐봐,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반해갖고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잖아요. 이게 옥수님이 가진 위력이죠. 또 이렇게 하면 또 쉴드 치네, 또 칭찬하네, 그러지 말고. 옥순과 데이트를 한 광수, 상철 다 지금 옥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물론 옥수님이 제대로 거절을 하지 않는 우유부단함, 어장관리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상철과 광수가 옥순을 놓지 못하는 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거든. 그 느낌을 왜 받았냐? 데이트하고 나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은 건 하루 종일 웃었어.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 종일 웃어준 거야. 근데 옥수님은 오히려 상철과 광수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웃어주는 게 가능해요. 내가 영수에게는, 물론 영수가 웃기니까 웃어주지, 평소에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거든 하면서 애타게 만들려고 해. 근데 평소에, 이건 뭐 성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평소에 여자를 한 번도 웃겨본 적이 없는 남자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막 웃어. 내 말을 듣고 재밌어해. 우리는 잘 맞네? 이렇게 생각해버려. 평소에 남을 별로 웃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재밌어하네? 그래서 여자들의 플러팅 중에는 남자들의 여우짓은 순진한 척, 반한 척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의 여우짓 중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여우짓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여우처럼 막 이쁜 척, 막 섹시한 척, 막 그런 게 여운 척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의 진짜 유용한 여우짓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잘 모르는데 웃긴 척이 있어. 굉장히 웃겨 하는 척, 재밌어 하는 척이 있어. 당신을 굉장히 재밌는 사람처럼 여기는 척, 흥미로운 척이지. 그게 은근히 위력적이거든.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재밌는 척, 굉장히 그 얘기에 흥미로운 척. 정말요? 그게 위력적이거든요. 별로 재미없어, 그냥 듣는 거야. 그게 근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갖다를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우쭈쭈 하면 또 더 재밌어지기도 하고, 어떤 여성을 재밌게 해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또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우짓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척하는 걸 여우짓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다 선택일 수 있겠지. 안 웃기면서 어깨치면서 웃기. 스킨십까지도 세트로 나오는 기술이군요. 나랑 있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물어봤다고 여기서 얘기거든요. 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어요? 옥순 씨가 너무 좋았어요. 옥순 씨는 저렇게 말하는 게 문제지. 뭔가 상대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아. 상대가 옥순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싶어, 옥순은. 그때 뭐 영철은 뭐 올랐어요 말았어요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가 뭔 말이야. 호감도가 올랐다, 좋았다는 뜻이죠. 최대한 계속 따라 붙을 거예요. 영수형 붙어도 전 계속 붙을 거고. 상철이 마지막까지 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옥순 씨가 뿌린 씨앗이죠. 옥순이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말에 지금 상철은 내가 3순위지만 1, 2, 3순위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면 이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옥수님의 말을 근거로 해서. 옥수님의 말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옥순의 호감이 상승했다는 말에 옥순으로 마음을 정했는데, 영자한테 차이고 옥순의 말 믿고 옥순으로 정했다가 또 옥순한테 차이고 영자한테 돌아와서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다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애 같죠. 뭔가 부끄러움이 없다? 염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는데 뭐 염치가 뭔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 이제 영수 등장. 그래서 오, 영수 형 뭐야, 오늘 또 필살기 썼네, 또 오늘 멋있는 옷 입었네. 그런데 그래, 이렇게 멋있는 옷이야? 그때 경쟁자 영수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했고요. 상철 씨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고 조금 더 자기 마음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영자 씨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상철 씨가 솔직하게 영자 앞에서도 너무 이쁘다, 너 누나 너무 멋져,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쏟아내지 말고, 영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정하겠다, 뭔가 그런 표현을 좀 하고. 근데 그런 표현은 다 피했을 뿐이잖아. 또 그냥 눈앞에서 막 이 사람만 막 칭찬해주면 막 될 줄 알고, 그게 플러팅의 전부인 줄 알고. 상철 씨가 영수와의 데이트를 물어봅니다. 영수는 옥순과 데이트가 어땠는지. 영수 형은 어땠어요 오늘? 근데 영수는 아우 난 너무 좋았어. 영수는 이제 판을 알죠. 진작부터 알았지. 상철은 기회가 없었어, 옥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누구야? 옥순이야? 직진할 거야 이제? 상철은 완전 옥순님이죠. 만약 옥순 씨가 이날까지도 버티기에 들어갔으면 상철 씨가 영자에게 안 가고 이날 저녁에 밥 마실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옥순한테 3명 와. 상철, 광수, 영수까지 다 와. 그랬으면 진짜 아싸리판 됐지. 영수는 떠났고 상철에게는 영자의 기회가 0%였을 거고,
광수는 마지막까지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 버렸고, 그랬으면 물론 뭐 시청자들은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죠. 뼈만 남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LA 갈비였던 느낌일까? 물고 뜯고 즐길 것들이 조금 더 생겼을 수 있었을 텐데. 농담이에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철은 나 완전 뭐 직진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수는 경쟁자네. 광수랑 해서 3파전이네. 상철은 광수형 의욕이 잃었어. 영수는 자기가 유리한 고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뭐 오만하게 행동한다거나 그걸로 옥순 씨를 부담을 준다거나 하지 않아. 광수가 의욕 이런 건 아는데 모르지. 또 막판 스퍼트 할지 또. 근데 여기서 영수가 1대1 데이트하고 나서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 말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행복해. 다들 그냥 속았구만 속았어.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게 옥순의 본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단순해. 결국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뿐이야. 이 사람의 진심, 물론 진심도 중요하죠. 진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 그게 본질이지. 근데 어차피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없어. 그러면 상대의 표면만 보고 표현을 보고 그 상대의 진심을 유추할 뿐이죠. 상철도 뭐 맞지? 진짜 이런 여자만 결혼하면 행복했다. 왜냐면 자기 말 들어주고 웃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그게 지금 상철에게는 크게 와닿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영수가 야 근데 그 해바라기는 뭐냐? 해바라기는 아직도 해바라기의 출처를 알아내지 못한. 근데 상철은 여기서 또 옥순 씨랑 말을 맞춰둔 게 있잖아요. 그런 여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형은. 옥순님이 애교도 부리던데 근데 영수는 아니 옥순이 너한테 애교를 부렸다고? 영수 생각에는 광수한테도 안 보여준 애교란 말이지.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왜냐면 광수랑 1대2 데이트하다가 광수가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하고 놀랬거든. 근데 상철은 애교 엄청 부렸는데? 애교 많이 부렸지. 그 데이트에 심하게 취해가지고 옥순 씨가. 영수는 착각하는 거 아니야? 상철은 아니 진심으로요. 애교 있으시네요? 저 원래 애교 좀 있어요. 그랬다니까? 상철과의 데이트가 편했거든. 상철이 또 엄청 추앙해주고 옥순 씨는 이쁘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있다 이런 말들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철 씨에는 이제는 영자와는 끝이 났고 옥순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 시점이.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상철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어떻게까지 행동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5일차인데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슈퍼데이트 따고 나서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기뻤어요. 정말 간절하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수님, 오늘 저랑 데이트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옷은 뭘 입을까, 향수는 뭘 뿌릴까 막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되고 막 내가 얼마나 설렜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상철 씨랑 영자 씨가 최커가 됐다. 근데 저 편지를 방송을 보고 알았다. 야, 이러면 진짜 전쟁이겠네요. 그러게 편지 내용도 상대와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내 얘기가 많네. 자기의 지금 감정을 또 막 누수시키는 그런 편지 기술이죠. 향수를 뿌리고 립밤을 바르고 구취제 거제까지 뿌리는. 너무 길다고 두 줄 요약도 가능하지. 옥순, 옥구슬 같은 그대,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따 커피 한잔 해요. 그렇게 해야겠네. 재미없었다면 죄송드립니다. 그렇게 상철은 편지를 써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상철 멋있게 준비를 하고. 여자들 사이에서의 옥수님은 단호하고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 모드예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 옥수는 나 1순위 정해졌죠. 영자가 물어봐도 되나요? 영자는 지금 아직 상철의 마음이 있는데 아쉬우니까. 그래서 영수 나는 정했어. 그래서 어쨌든 말을 해주기로 했거든. 정해지면 누가 됐든 간에 누구로 정해지든 간에 다 말해줘야 되니까 상철님한테도 말은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상철이 옥순을 찾아옵니다. 똑똑. 상철 씨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영자 씨가 왜? 근데 영자 누나 됐고 옥순님 나오세요. 영자는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옥순 씨와 대화를 하는데요. 마지막 날 밤 옥순으로 노선을 결정한 상철. 종합 비타민이랑 연고랑 받창고. 옥수는 자기 이쁘다고 하고 자기 챙겨주고 그리고 센스 있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주장 확실한 사람에게 더 끌릴 가능성이 있지. 그게 영수가 그렇게 보였을 거고. 옥순 씨가 자기 주장 확실하고 그런 사람에게 왜 끌릴까? 착한 애 컴플렉스랑 연결해보면 알 수 있지. 상철 씨가 연고랑 받창고를 주는 거는 이 전날 옥순 씨가 이제 발에 밴드를 붙이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약은 발랐어요? 이러면서 뭐 약이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이제 딱 챙겨온 거지. 그리고 편지까지. 슈퍼데이트 갔다 와서 편지 썼고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열심히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철 씨에게 편지를 받고 옥순 씨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광수랑 상철에게 다 편지를 받았어. 편지까지 받고 정말 이 사람들 마음이 확실해지고 나서야 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는 이제는 피할 구멍이 없는 거야. 옥순 씨는 스스로가 어장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외면해.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나? 나는 이 정도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데이트해야 된다고? 데이트하면 알게 되겠지 하고 뭔가 본인이 계속 밀어. 계속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늦은 타임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저렇게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 영자님이랑은 카페 가서 얘기했어요 하면서 영자 얘기를 꺼내요. 예를 들어서 상철이 영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하면 그거가 거절의 또 단서가 될 수 있거든. 영자님이랑 잘 가고 있군요. 아 그럼 뭐 저는 뭐 하면서 애매하게 말하면서 한 발 빼도 되거든. 그래서 영자님이랑은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뭔가 자기의 퇴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자 얘기를 물어봤는데 상철은 영자와의 데이트에서도 옥순과 너와의 이야기로 정리했다. 옥순님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어땠냐? 되게 편안하고 좋았다. 그랬더니 영자님이 그만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옥순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뭐 해바라기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은 옥순님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은 옥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옥순 외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영자를 위해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취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추구미를 연출함으로써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연장선상에서 어른이 됐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나는 그 말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취해가지고 상대한테 끌려가는 상황에서조차 영자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영자를 위해서 됐나? 아니거든. 만약 해바라기 그 질투작전을 썼다가 영수가 아 그래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마음에 정리를 했다면 만약 영수가 순자나 영숙 씨랑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그쪽으로 갔으면 어떡할 거야. 본인에게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옥순 씨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만약에 전략이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들이죠. 그래 상철하고 영자 재뿌린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진짜 이것도 합리화하려면 영자가 원하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시련을 줬다라고 뭐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잘해주기보다 자기 주장 강한 상대에 끌리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일단 인정해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권위, 그 권위가 뭐 남자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걸 수도 있겠지. 어쨌건 그 잘난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두 가지에다가 그리고 나처럼 타인에게 끌려가냐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독립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갖지 못한 거거든. 근데 이것도 뭐 케이스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수님은 자기가 이 전에 합리화했던 것이 본인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영자를 위해서라도 데이트를 한번 해야겠다며. 상철이 옥순한테 말합니다. 영자가 그때까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순도 옆에서 그런 과정을 다 본 상태고. 그러니까 영자를 위해서라면 상철에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3순위 드립을 쳤잖아. 본인이 선택을 했고 이제는 마음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2순위에서 선택하겠다라고 해놓고 상철이 제가 순위에 있죠 하니까 차마 없어요 라고 말 못하고 3순위에는 있죠 라고 말을 해버렸거든. 그런 일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다가 이 일이 일어났었죠. 영자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상철님도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리고 더구나 나는 지금 1순위가 다른 분이니까 둘 다 좋은 사람이고 여기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나는 1순위가 다른 사람이다. 영자님이랑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줘서 감사하고 오늘뿐 아니라 여기 있었던 시간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여기서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하거든요. 상철도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저는 오늘 데이트에서 1순위는 정해졌거든요. 영자 씨랑 상철이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거절을 한 셈이 돼버렸어요. 옥순 씨가 데이트 나가기 전에 바랬던 거는 본인의 명분은 그래 데이트를 정소원이라니까 데이트할 거 빨리 해주고 가가지고 영자 씨랑 잘 행복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도 될 거를 해줌으로써 상대의 기대감을 키우면 다른 선택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데이트에서 1순위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상철님은 아니게 됐습니다. 상철에게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틀을 미뤄왔거든 이 말을 하는 걸. 타이밍이 참 그렇게 마지막 날 밤 거절 의사를 전했고요. 거절당한 순간 정신이 드는 거지. 아씨 영자 어떡하지? 그럼 영자인데? 그걸 지금 말해. 영자 누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갈까? 선택 뭐 없나? 머릿속으로 이제 영자 생각하는 거지. 아쉬운 거지. 일단 그래서 옥순 씨의 1 거절. 이날 저녁에 다 했죠. 저 때도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봤죠. 상철 씨는 제 마음을 편지로 적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 편지를 본다고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저걸 보고도 상철 씨가 느꼈을 거야. 애초에 편지나 선물로 뒤집을 수 있질 않았구나. 애초부터 나는 가능성이 있질 않았구나.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편지라도 보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편지 보고 얘기할까요? 할 수 있거든. 편지 내용이 뭘 줄 알고. 근데 선물을 주든 편지를 주든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안 될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상철은 그것조차 보지 않고 판단을 할 정도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애초에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었을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실은 옥수님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는 오빠가 밥 사준대요. 야, 그런 거 함부로 얻어먹고 그러지 마. 그 사람들도 다 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저랑 얘기하는 게 재밌대요. 그리고 그 오빠가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랑 밥 먹는데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참치회 사주냐? 한우 사주냐? 그냥 학식 먹지? 기숙사 식당에서 비싼 거 먹어봤자 기숙사 식당에서 먹지? 밖에 나가서 파스타 먹겠냐? 근데 그런 걸 얻어 먹으면서 아니에요. 그 오빠는 혼자 먹는 게 좀 외로워서 그리고 저랑 먹는 게 재밌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백을 할 듯 말 듯 해.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하고 그 여자친구까지 깨지고 와가지고 막 하면 그제서야 근데 오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라고 그제서야 거절한단 말이지. 누가 틀렸다 옳다는 아니고 자기 합리화가 있죠. 여기서 옥순 씨가 말했던 영자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네요가 자기 합리화잖아. 물론 진짜로 모르는 나이대가 있어요. 진짜로 모를 수 있지. 정말로 그냥 다 호의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안 돼. 그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된다. 상철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안 보고 이제 판단을 하더라. 내 편지조차 진짜 열심히 3장을 썼는데 읽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거든. 상철아 나는 정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많이 힘들었죠. 곤란하고. 곤란하고라는 말 뜻은 뭐야? 내가 뭐 알아볼 필요가 있나 싫다는데 편지도 읽지 않고 거절을 해버리니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있는데 곤란하고라는 이 말뜻은 아씨 영자 누나한테 어떡하지? 그 곤란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지 3장에다가 잉크까지 이거 지구가 아파요.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어? 내 염치가 곤란하다. 내 염치가 곤란해 지금. 그렇게 옥순 씨는 상철에게 한번 거절을 하니 이제는 또 나머지도 해야겠다. 실은 광수에게도 편지는 받았어요. 지금 다 공교롭게도 편지를 받고 나서 거절을 하기 시작했고 영수의 마음을 확인하고 거절을 하는 거죠. 편지 다 받고 영수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 영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놓지 못해. 그게 불안형 애착일 가능성이 있는 단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광수와 옥순의 대화 또 시작이 됩니다. 광수가 나는 오늘 슈퍼데이트 안 가길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모드죠.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많이 나오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뭘 원했던지를 모르니까요. 옥순이 광수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 나가길 잘했어? 광수가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이 깨달은 게 있어. 정리가 됐어? 근데 광수가 정리라기보다는 암튼 뭐 먼저 말해보세요. 야, 광수가 웬일로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네요? 근데 광수 씨는 어떤 매력을 어필하려고 할 때는 상대의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광수는 옥순에게 많이 실망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영수 같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영수랑 나를 저울질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도 광수는 옥순 씨의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을 하고요. 옥순은 오늘에서야 알아보고 싶었던 분들이랑 1대1로 시간을 보내봤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이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거예요. 1대1로는. 영수, 상철. 그래서 오늘에서야 알아보고 싶은 1대1로 시간 보냈는데 일단 재수인은 정해졌고 광수님은 아니에요. 누구인지는 뭐 말해주지 않죠. 근데 말해주지 않아도 알지 뭐. 영수인걸. 1순위 분을 초연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한테 말할 때도 저는 다른 사람 선택할 거예요도 아니야. 여기서조차 초연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1순위는 광수님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조금 돌려. 광수는 알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조급함도 있었고 약간 이해가 안 됨도 있었어요. 조급함은 뭔지 알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생각한 매력들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옥수님이 생각하는 영수님한테 있는 다른 매력들은 내가 매력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깨달은 것처럼 좋게 말했어요. 근데 저거는 광수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순자나 현숙, 뭐 정숙 이런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영자랑도 이런 얘기 했었지. 여자들은 영수에 대해서 좋아해. 매력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여자들로부터 주워 들었던 얘기에 대한 표현이지 않은가 싶어요. 영자가 이런 비슷한 말 했거든. 여자들은 영수 같은 매력 좋아한다는 식으로. 오늘 이날 하루 종일 다른 여자분들하고도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이 이성이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그게 매력이 광수는 그게 매력이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의 매력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해했죠? 거기서 뭐 이해했죠? 라고 뭘 물어봐. 광수는 배려심이나 자상한 태도 그런 거를 어떤 매력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수 씨가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영수 같은 매력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 돈을 아끼고 자상함을 없애버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뭐가 매력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광수는 영수와 옥순 사이에 같이 데이트를 했음에도 그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암묵적인 유머나 그런 감정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함부로 대해버려. 그러면 그나마 있던 매력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야. 잘못된 배움인 거지.
그래서 뭔가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키가 작아서 그래, 아니면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애도 다 그냥 외모만 보고 돈만 보고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광수는 어쨌건 이해가 안 되니 저도 답답했던 게 있고, 옥수님이 왜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며 성찰을 해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만 매몰돼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배려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해했죠? 자꾸 이해했죠 물어봐. 아, 난 저런 게 좀 자꾸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이해 못하겠어? 저걸 뭐 이해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옥순을 배려하지 못했다, 그런 성찰의 말을 하는데, 돌이켜보니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이러기도 하고, 옥순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마음이 가볍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옥순씨 앞에서 옥순을 너무 추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반성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옥순님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걸 느끼고 와서 오히려 고마워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러는데, 그렇게 고마움보다는 원망이 크잖아요. 옥순씨는 아무튼 죄송하기도 하고, 죄송하다기보단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영수를 선택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끝났죠. 광수는 옥수님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돼서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뭔가 저런 착한 분들의 대화법이 좀 답답한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말 다 이해했죠? 그리고 꼭 행복하세요. 그 사람 선택한 게 꼭 잘 될 거예요.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말이에요. 덕담인데 꼭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냥 서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원망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광수도 물론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 광수 마음이 원망이 있지만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어차피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그걸 굳이 가가지고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말하지 차라리. 처음에는 그 불 꺼진 방에서 영수 매력을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 이게 저게 카메라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저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나름대로 곱씹고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준비 없이 거절 의사를 들었다면 100의 타격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10 미만의 타격이었습니다. 광수는 인터뷰에서 10 미만의 타격이었다. 저는 시작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확실하게 재지 않고 시작을 하는 편이듯 마음을 접을 때도 미련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접는 편입니다. 빠르게 접는다 치고는 뭐 마지막까지 왔는데, 광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광수와 상철은 둘 다 이제 정리가 돼버렸죠. 옥수님은 그 말 그대로 영수하기로 했고, 근데 영수 최종 선택할지 모르겠대. 그냥 하는 소리지 뭘 모르겠어요. 최종 선택 무조건 하지. 상철은 뭐 깊은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고민했잖아. 그러니까 영수에 대한 마음이 깊은 게 아니어서 지금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미안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려고 했을 뿐이야. 옥순 씨는 그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상대가 추구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도 아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보는 눈이 없다는데 어떡해. 근데 영호는 무슨 말이야. 영호 씨는 영철과 자기 사이를 갈등하는 영숙을 보면서 안타깝고 내가 더 잘할게. 근데 혹시 언제까지 말해줄 수 있어? 아니 아빠게니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갈등하고 있거든. 근데 광수처럼 본인이 보는 눈 없다는데 어떡해? 본인이 뭐 보는 눈 없다는데. 상철하고 광수는 신났어 지금. 여기에서 영호는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뭐 그렇게 말한 거야? 영철은 거기서도 또 일침을 가하고. 그러니까 영호랑 영철은 영숙 리그에 있는 이 두 분은 상대적으로 어른스러워. 근데 옥순 리그에서 떨어져 나온 이 두 분은 상당히 애 같은 부분이 더 크죠. 상철도 아니 옥순과 1대1 시간 3일차 때만 했었어도 답은 정해져 있었을 텐데 아 형 그때도 말했잖아. 근데 영철은 야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상철은 아예 난 그때도 물어봤을 거야. 옥순과 단둘이 줬지. 영자님 나 좋아하지. 나도 있었지. 나도 영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옥순이 거절해줬으면 가는 거지. 지금 뭐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옥순 씨가 애매하게 말을 계속 해온 건 사실인데 어쨌건 삼순이라는 거 본인이 모르지 않았잖아. 그리고 영자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영자 씨가 급발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솔로 나라고 영자님도 내가 헷갈린다고 하니까 의욕이 떨어진 거고 이제서야 영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상철이고 그렇게 상철이 막 하소연을 하고 심야 데이트에선 영수는 뭐 예상대로 옥순에게 갑니다. 순자도 영수를 바랬지만 순자가 바라는 영수의 마음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현숙도 영수를 바랬지만 이것도 뭐 그냥 허수에 가까운 선택이죠. 현숙도 영수가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 여자들의 선택이었으면 영수는 3표를 받을 뻔했어. 마지막 날까지 인기난 포지션으로 끝나는군요. 영수가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옥수는 와야지 뭐. 영수도 서로의 마음 확인한 것 같고 10점 만점에 10점.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설레고 좋다. 영수가 여기 몇 명 더 올 것 같아. 옥순이 근데 다 말했는데 나 다 말한 단호한 사람인데 영수는 뭐 또 오면 막을 수 없지.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광수는 순자한테 갔죠. 뭐 광수도 포기한 상황이고 순자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니 이 시점에서는 둘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가자지. 광수가 순자한테 가니까 옥수는 오 잘됐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나? 광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순자님한테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영수의 어떤 막판 스퍼트인데 다음 주에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드라마틱한 내용은 없겠죠? 이 둘 사이에는 그냥 마음을 잘 비우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일단 최고까지는 큰 변수 없이 갈 것 같고요. 그냥 맘 편히 봅시다.